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저 과제 정석이라고 제목을 적어주셨습니다. 네네. 김경익 학우님 나오셨고요. 네, 네. 우리 그 디자인만 봐도 수학의 정석 디자인인데요. 예. 저렇게 디자인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조금 이제 서로 간의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예, 약간 좀 그렇군요. 장난스럽게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과제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의 정석을 보여주겠다. 아, 이런 말씀이신 네, 건가요? 네, 말은 그런데 실제로 정석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학우님들이 네. 잘 판단해 주실 네, 거고요. 네, 네. 아마 정석이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할 그 과제물에 대한 내용들 네.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간단하게 목차 설명해 네. 주십시오. 제 학우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탈레학을 하시는 부분들이 1학년이든 3학년 편입이든 첫 학기에 첫 중간고사죠. 중간고사 내용이 우리가 과제물 평가 과목들이 있으니까 이 과제물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이제 막막해서 미뤄 놓으셨다가 결국 점수 못 받고 이렇게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이제 들어가며부터 시작해서 서식 어떻게 하고, 본문 작성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참고문은 표기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분량 조절은 어떻게 하고, 제출까지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들을 A부터 G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뭐죠? 네, 일단 과제물 시험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과제물 그렇죠. 시험 보면은 요거 학사 일정도 보시고 우리 OT도 듣고 하시면은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매해 똑같은 질문이 똑같이 들어와요. 학생분들. 맞아요. 그래서 또 이걸 보시면서 또 흘려 들으시더라도 또 한 번 주지를 시켜드리는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총 100점 중에 이제 형성평가가 20점 들어가고, 그리고 중간평가가 30점이 들어가는데, 이 30점에 해당하는 게 이제 보통 과제물 시험이고, 그리고 기말고사도 과제물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배점이 50점으로 크다 보니까 이 과제물의 비중이 결코 작다고 할 수가 없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 기준은 또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주제에 얼마나 부합하느냐, 교수님께서 내셨던 문제 언제나 얼마나 부합하고, 그 표절 여부는 어떻게 표절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들을, 그리고 내용이 충실한가, 그리고 그 제출 기간까지 이제 시간을 엄수해서 내주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 그게 평가 기준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덧붙이자면요. 네. 학우님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과제물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과제물 사실 어려워요. 네. 글쓰기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한 페이지 작성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학습하는 과정을 배우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제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점수 잘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너무 완벽한 논문을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예, 주제 잘 파악해서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서식은 어떻게 되는지, 네. 그다음에 어디서 뭐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지, 네.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거지만 또 네. 여기서 많이 또 실수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말씀 주시죠. 자, 그 자세한 내용은 또 상세 설명에도 달려 있고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헷갈리는 부분만 설명드릴게요. 서식 파일을 홈페이지에서 받습니다. 우리 학교 홈페이지 맞춤 정보가 아니고 로그인했을 때 메인 화면 있지 않습니까? 로그인 하기 전에 메인 화면, 거기 학생 서식이라고 있어요. 학생 서식에 들어가면 거기서도 과제물 제출이 오프라인용이 있고 온라인용이 있고 중간용이 있고 기말용이 있고, 뭐 내용 자체는 대동소이합니다만 다릅니다. 서식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중간 과제물 표지를 받는다고 하면은 온라인 제출용 워드, 한글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쓰셔야 되고, 그리고 교수님들이 그 가끔 이제 한글로만 지정해 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 이 문서는 HWP로만 내라,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HWP 서식을 받아서 사용하셔야 된다. 그런 설명 드리고, 그리고 파일명 같은 경우에는 과목명 그리고 심표를 찍고 학번을 이제 그 파일명으로 해서 제출을 한다, 이런 부분이고, 폰트는 과제 주제에다가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뭐 바탕체를 쓰라든지 뭐 굴림체를 쓰라든지, 그래서 포인트도 몇 포인트를 하고 줄간격은 뭐 이렇게 한다 하는데, 줄간격 160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어려워하시는 게, 워드에서는 그럼 줄간격 160이라는 표기가 없는데 워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는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보여지는 게 실제 서식인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서식을 어떻게 지금 작성하셨는지, 네네. 이 목차와 그 뒷부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말씀 주시죠. 네. 요거 학교에 이제 홈페이지에서 받아서 이제 뭐 몇 학기 과제물, 그리고 온라인 제출용 이렇게 있고, 교과목명, 학번, 성명, 그리고 이제 과제 유형이 들어가고, 그리고 내용이 들어가는데,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목차가 먼저 들어가주면 좋겠죠. 그래서 목차 같은 경우는 그 여기서 이제 다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으나 그 검색을 조금만 해보시면은 아니면 도움말을 F1번을 눌러서 한번 열어보시면은 목차 작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렇죠.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 또한 이제 대학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러 오셨으면은 예, 그 정도는 또 참고를 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또한 미덕이 아닌가. 그래서 목차 작성 이렇게 이제 그 서론, 본론, 결론 방식으로 해서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미리 그 텍스트 서식을 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네. 당연히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네. 저게 어렵다면 그냥 쓰셔도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너무 네. 거기에 또 네.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 본문 작성 말씀해 주십시오. 본문 작성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이 왜 들어가는가 하니까 그 밑에 이제 그 다이어그램 보시면은 이제 그래프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 퍼센트에 대해서 이제 의아해 하실 거예요. 저게 무슨 퍼센트인가? 예. 그런 게 뭐냐면은 전체적인 내용이 100%라고 봤을 때 어떻게 이제 내용이 이 순서대로 채워져야 되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네. 처음에 문단을 구성을 한다 하면 이제 서론에 이런 내용이 들어갈 거고 본론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그렇죠. 거고 결론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거고 거기에 대한 핵심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재를 참고하셨든 참고 자료를 참고하셨든 자기 의견을 쓰시든 거기에 대한 핵심 문장이 있을 겁니다. 그 핵심 문장을 먼저 넣어놓고 그렇게 문단을 구성을 한 다음에 핵심 문장을 토대로 해서 앞뒤로 이제 그 기승전결을 꾸며주는 말들을 넣어보면은 핵심 문장 기술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절반 정도 분량이 나올 거거든요, 대부분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문장에 살을 더 붙여나가는 거죠. 마지막에 재검토 및 수정을 하면서 내용이 추가가 되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보통은 줄어듭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퇴고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잘려 나갔어요. 제가 글을 못 쓰나 봐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뒤에 또 솔루션이 있으니까 끝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개요 작성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실제적으로 글을 써나가고 네. 완성하고 퇴고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이제 고득점의 비결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창구문헌이 중요한 그 학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희 경영학과도 그런데 제가 다니고 있는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뭐 APA 스타일을 준수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감점을 매기고 이런 교수님도 계시고. 여기서 먼저 그걸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참고 문헌은 우리가 과제를 할 때 내가 온전히 쓰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오는데 그 자료를 가져오는데 어디서 가져왔느냐를 네. 맨 마지막에 그 가져온 출처를 밝혀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밝혀주는 데 있어서 그냥 나는 뭐 어떤 책에서 가져왔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다. 네. 거기에 대한 양식이 있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 편입생분들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이 출발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맞습니다. 간혹 계시기 때문에 출처를 달아주는 것은 뭐 당연히 연구윤리나 이제 그 저작권에 의해서 중요한 부분이고, 근데 그것도 지켜주는 규칙이 아까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그렇게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도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단 말이죠. 그 뭐 예를 들어서 사회과학 대학에서 많이 쓰는 거는 APA 스타일이나 시카고 스타일을 주로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시가 있는데 이 예시가 작기도 하고 여러분의 학과에 꼭 부합하는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학과는 어떤 그 양식을 쓰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인터넷 인용 이걸 또 어려워해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참고문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 알려드렸더니 그러면은 이제 다시 저녁쯤에 연락이 오세요. 저녁쯤에 선배님 아까 설명 들었는데 인터넷 인용 이거 찾았는데 이거 어떻게 넣습니까? 네. 이런 게 굉장히 좀 어려우신데 간략하게 이것도 설명이 돼 있지만 이제 문헌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한번 그렇게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그것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뒤에 또 솔루션이 있으니까 그렇게 찾아보시면 그 솔루션을 빨리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요거 아닙니까? 여기 노하우가 있습니다. 네. 예, 카피킬러라는 사이트를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네. 주로 많이 쓰시는 기능이 이제 표절률 검사할 그렇죠. 때 많이 쓰세요. 근데 표절률 검사는 사실 우리 학교 프로그램과 다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리고 교과서를 참고해서 쓰는 과제 같은 경우는 표절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괜히 내가 표절도 아닌데 막 자신감만 결여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출처 생성기는 써봤지만은 한 번도 그 과제물 표절 검사는 해본 적이 없고 왜 내가 표절하지 않았으니까. 주로 예. 생성기를 주로 그렇죠. 쓰시는 생성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요거는 신뢰하고 쓰실 수가 있는데 위에 보면은 이제 물론 회원가입하고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만 위에 보시면 뭐 스타일을 선택해서 저자하고 연도하고 뭐 이런 것을 넣는다면은 그래서 그 밑에 내려가서 이제 생성 키 딱 눌러주신 다음에
그리고 붙여넣기 할 때 깨알 같은 꿀팁이 있는데 붙여넣기 하실 때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저기 원본 서식 유지를 안 해주고 저기 인터넷 서식으로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쁘게 만들어 놓은 문서가 좀 훼손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 컨트롤 누르시고 지금 한번 영상 멈추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컨트롤과 Alt를 동시에 누르시고 V를 한번 눌러보십시오. 네네. 그렇게 하면은 원본 서식 유지로 넣는 옵션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네네. 붙여 넣으시면 되겠다. 이런 설명까지 예, 드리겠습니다. 붙여넣기 꿀팁까지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면 자료 수집도 이게 좀 과제물의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학술 검색을 하더라도 이제 본문을 참고해야 되는 경우에 뭐 비용을 지불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서적 같은 경우에 뭐 일일이 다 찾아보기도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학교 중앙도서관을 통해서 보시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DBPR라든지 DBPR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우리 학교 메일 주소로 이제 회원가입을 하면은 자동으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방식이 좀 바뀌어갖고 중앙도서관 로그인해서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참고문헌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국내 웬만한 논문들, 학술지 논문들까지도 다 볼 수가 있다 보니까 발행물들까지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해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교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인터넷에서 누가 블로그에 써놓은 글이나 어디 대학 교수님이 쓰신 논문이나 네. 근거를 달았을 때 확실히 이제 다가오는 그게 다르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까지도 참고를 하셔서 그렇게 키워드 넣고 논문 검색해 보시다 보면 그게 또 공부가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학 중앙도서관에 이런 좋은 기능이 있다. 이런 부분들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이제 분량 조절 팁이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네. 이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네, 글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듣고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까봐 이게 글이 네. 좀 많이 써놓긴 했는데, 자, 분량 조절 팁 바로 아래 보시면 폰트 크기라고 여러 개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기에 포인트가 다 같아요. 네. 저 폰트들이. 그런데 그 말은 곧 이제 어떤 폰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분량의 조절이 유용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교수님들이 이제 글씨체를 지정해 주는 과목 같은 경우는 저렇게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글씨체를 지정해 주지 않는 거면은 아무리 그렇다 해도 뭐 복숭아체나 이런 이제 글씨체로 쓰면은 가독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은 기본적으로 고딕체나 바탕체 위주의 글씨체 같은 경우에 대부분 용인이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폰트가 아름다우면서도 큰 폰트들이 있어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이제 나눔 고딕 폰트라든지.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는 그거 설치하는 것도 귀찮다 그러시면은 기본적으로 워드에 탑재되어 있는 건 맑은 고딕이라고 있습니다. 네. 맑은 고딕 통해서 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은 실제로 분량이 뭐 한 페이지 정도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근데 내가 분량이 너무 많이 써버렸다 하다 보니까 열정이 넘쳐서 너무 많이 써서 조절해야 된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굴린 계열의 좀 작은 글씨체를 선택한다든지 폰트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서 쓰시면은 그 또한 또 재밌는 공부가 되면서 분량 조절도 할 수 있는 그런 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과제물 팁들 쭉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학우님들도 다시 한번 쭉 보시면서 네. 실제로 공부하는 과정의 글쓰기가 공부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과제물도 마찬가지고요. 네. 점수를 따기 위해서도 공부를 하지만 네. 실제 이 글쓰기를 내가 해보면서 네. 나의 어떤 학습이 내면화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 뒤에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네네. 네, 저 부분 설명해 주시고 마치도록 할까요? 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과제물을 해주셨는데 제출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서로의 표지가 바뀐다든지 네. 파일이 바뀐다든지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배려해서 올렸을 때 다시 다운로드 받아서 점검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확인하셨는지 확인까지 받고 체크 확인하셔야지 최종적으로 업로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한번 확인도 다 해보시고 이렇게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제출까지도 완벽하게 한번 해보시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학우님들 한번 열심히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라고요. 항상 늘 좋은 성적과 삶에 있어서 좋은 학습의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